동생들 안녕. 주준진담의 찰스형이야.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동생들이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기에 앞서 1월 말부터 2월까지 뭘 준비하면 좋은지, 특히나 다음 주에 부정년을 앞두고 시간이 많은데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 그럴 때 뭘 해놓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고, 저번 주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잘 요리의 재료를 준비해 놓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형이 제안한 방법은 팩트시트, 엑셀 형태로 만들어서 사실적인 것부터 내가 경험한 경험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미리미리 정리를 해놔라 라는 거였어.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이니까 나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사실은 진로가 엄청 다양하지. 예를 들자면 금융권을 가고자 하는 사람, 공기업을 가고자 하는 사람,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형이 가장 많이 경험을 했고 잘 알고, 그리고 동생들도 가장 대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대기업 취업을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하고자 해.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사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그 안에 회사가 얼마나 많아. 그리고 그 안에 직무가 얼마나 많아. 근데 딱 막상 공고가 나오면 그 그룹 안에서 보통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직무도 어디가 경쟁률이 낮을지, 내가 어디에 좀 더 잘 맞을지 사실은 잘 몰라. 그래서 그거를 공고가 나온 시점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이미 고민의 깊이가 얕고 정보를 알아보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고. 그래서 어차피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 작년에 삼성전자를 뽑았으면 공고가 좀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올해도 삼성전자 또 공고를 내겠지. 그래서 작년 거 기준으로 미리 내가 어떤 회사, 어떤 그룹, 어떤 직무에 지원할지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남는 시간 동안 기사도 좀 찾아보고 내가 진짜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고민도 해보고 하다 보면 좀 더 준비할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력서, 자소서 퀄리티도 높아지고 면접까지 갈 확률, 면접에서 붙을 확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볼 거야. 결국엔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룹, 그리고 그룹 안에서 어떤 회사를 갈 것인지,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 어떤 직무를 선택할 것인지, 이 세 가지야. 그룹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해볼게. 사실은 순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이 없지만 그냥 명이 꼽은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게. 그룹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 그룹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문화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룹이야. 물론 형이 있었던 두산그룹의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과 그 안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라는 두 개의 회사가 있어. 두 개의 회사는 굉장히 문화가 다르지만 그래도 두산이라는 큰 우산 안에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다른 것만큼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다르지는 않아. 그래서 사실은 두산의 어떤 색깔이라는 것이 있고, 왜냐면 인사정책이라든지 사람을 뽑는 기준, 그 안에서 누군가를 승진시키고 팀장을 시키고 조직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점점 더 비슷하게 돼. 일하는 방식이 비슷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산 그룹을 가냐, 현대차 그룹을 가냐, 삼성 그룹을 가냐, 이런 것들이 동생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일을 해나갈 것이냐, 그걸 보통 기업 문화, 조직 문화라고 말을 하잖아.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또 그룹을 선택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그룹을 선택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안정성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그룹으로 갔어. 물론 거기도 대기업이니까 수천억, 수조의 매출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더 큰,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가장 크다는 삼성이나 현대차보다 안정성은 떨어질 수가 있겠지. 그룹들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룹이 만약에 탄탄하다면 내 회사가 좀 안 좋아. 그룹 안에서 내 회사가. 그러면 그룹 안에 다른 곳으로 쉽게 옮겨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것도 그룹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 물론 내가 이걸 미리 정해놓는다는 것은 나는 SK그룹이 마음에 드니까 다른 곳을 쓰지 않겠다의 의미는 아니야. 하지만 SK그룹이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라면 그곳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준비를 해야지,
SK그룹에 붙을 확률이 10%라면 다른 데는 5%일 거야. 그지? 그렇지만 가장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미리 선정을 해놔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그 가장 가고 싶은 회사에 붙을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선택을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세워놓으라는 것이 다른 데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그거는 명심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제 그룹에 대한 얘기를 다 했고 그 다음에는 그룹 안에 여러 회사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LG그룹을 예를 들어보죠. 뭐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뭐 LG전자가 있을 거고 유플러스도 있을 수가 있고, 그지? LG화학도 있을 수가 있고, LG생활건강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의 회사들이 있을 거야. 형이 지금 언급한 회사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지. 그런 것들 중에 어디를 갈 것인지를 정해야 돼. 그 말은 즉슨 회사가 결국에는 하나의 산업 분야를 맡고 있는 게 보통이야. 그럼 내가 어떤 산업 분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가 회사를 결정하는 거랑 같은 의미야. 사실은 산업 분야가 결정이 되면 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HR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직 이직을 하는 커리어 패스도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업을 5년 동안 했어. 근데 이제 이직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 그 다음에 건설업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는 사실은 쉽진 않아. 뭐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하다가 조금은 비슷한 중공업, 조선업이라든지 뭐 제조업이라든지는 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건설업을 하다가 IT 업계로 가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 건설업을 하다가 전기전자업으로 가는 건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 뒤 커리어를 한번 이직할 거나까지 생각을 했어. 내가 어떠한 인더스트리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지가 회사를 결정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잘 나가는 인더스트리를 택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할 거고, 그치?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내 평생 동안 내가 할 인더스트리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성장해 나갈 걸 또 택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치? 그리고 또 한국이 글로벌하게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택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진 스킬셋. 그래서 내가 기계공학과라면 당연히 기계공학과를 좋아하는 전공으로 가는 그 회사로 가는 게 중요하겠지. 그런 것들처럼 내 전공이라든지 백그라운드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룹을 선택하는 것이 세로축을 정하는 것이라면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가로축을 정하는 거겠지. 그러면 A그룹의 뭐 A 회사, 나는 화학 기업을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가장 가고 싶은 화학 기업 중에서는 어떤 그룹이 맞아. LG화학이 맞아.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가로축, 세로축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는 직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 가로축, 세로축을 결정했으면 어떤 한 회사가 결정될 거야. 앞서 말했지만 이 회사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회사를 먼저 정하는 거야. 그 회사를 정했어. 그럼 그 회사에서 뽑는 직군을 봐. 어마어마하게 다양하다고. 뭐 내가 기계공학과라고 해서, 내가 경영학과라고 해서 특정 직무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형은 경제학과를 나왔고 형이 실제로 근무했던 D중공업에서는 경제학과로서 갈 수 있는 뭐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 전략, 재무가 있었어. 그리고 그 외에도 갈 수 있는 것들이 마케팅, 영업, 구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등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것들 중에 내가 어떤 분야로 지원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 이것의 의미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야. 좀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재무팀 사람이 있어.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재무팀 사람이 있어. 그룹도 다르고 인더스트리도 다르지. 그렇지만 같은 재무팀이라면 그 사람이 나와서 출근해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하는 일들은 비슷할 거야. 예를 들어서 재무팀 사람들이라면 주로 뭐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엑셀에 있는 것들을 많이 다룰 거고, 엑셀상에 있는 금전적인 숫자들, 그것이 미치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들을 주로 업무를 하겠지. 그것이 내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시간을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당장 뭐 한 주일이 아니라 내가 뭐 10년, 20년의 시간, 내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내 직무를 결정하는 거야. 물론 뭐 다음에 소개를 해주겠지만 한번 직무가 결정되고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형도 재무를 지원을 해서 실제 재무 업무를 했었고 지금은 전혀 다른 전략 업무로 옮겨갔었고 지금은 사업개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정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첫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건 맞지. 왜냐하면
첫 번째에 내 커리어를 바탕으로 두 번째에 어떤 직무, 두 번째에 이직도 결정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고 잘하는 일인지, 뭐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한다면 영업팀을 가는 게 맞겠지. 그리고 내 전공이나 백그라운드, 내가 동아리 활동을 했다거나 내 전공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연관된 직무를 골라야 되겠지. 형이 그냥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갑자기 난 뭐 설계가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형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셋, 본인의 성향들을 고려해서 직무까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그룹이 나올 거고, 그 그룹 안에서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회사를 갈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직무를 쓸 것인지가 결정이 될 거야. 그러면 어떤 북극성을 딱 잡은 거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인더스트리를 바꾸는 옵션, 그룹을 바꾸는 옵션, 그리고 직종을 바꾸는 옵션이 하나씩 변경이 돼가면서 내 1순위 옵션이 아니라 2순위 옵션, 그 다음에 3순위 옵션들이 쭉 정해지겠지. 사실은 그룹별로 대부분 다 한 그룹 안에서 한 회사밖에 지원을 못 하잖아. 그래서 내 직무와 인더스트리 결정이 됐으면 그것을 그룹별로 바꾸어 나가면서 하면 돼. 근데 모든 그룹이 다 똑같은 회사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건설사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그룹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건설사가 근데 첫 번째 지망이야. 그럼 건설사를 쭉 지원을 하다가 건설사가 없는 그룹이 있어. 근데 이 그룹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 이제 하나를 바꿔서 건설사가 아닌 이 그룹의 다른 계열사 직무는 똑같이 해서 지원하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룹, 내가 가고자 하는 인더스트리,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실제로 나중에 그 공고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결정할 때보다 훨씬 더 준비도 쉽고 고민도 깊어지고 빨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형의 얘기를 잠깐 들려줄게. 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걸 먼저 결정했어. 인더스트리를 먼저 결정을 했는데, 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공업 인더스트리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뭐 당시에 신문을 보거나 했을 때 형이 막 트렌디하게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팔아는 어떤 산업군을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소비자 대상이 아니라 B2B라고 하지.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걸 B2C라고 하니까 반대로 B2B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도 뭐 에너지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건설 산업도 있을 수가 있고, 중공업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형한테는 중공업 그런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공업 인더스트리를 가야 되겠다라는 걸 먼저 마음을 먹었고, 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먼저 보았지. 뭐 예를 들어서는 삼성도 있었을 거고, 두산도 있었을 거고, 당시 뭐 네오조선해양도 있었고, 당시엔 STX라는 그룹도 있었고, 포스코라는 그룹도 있었고 등등이 있었어. 그래서 형은 이제 가로축을 먼저 결정한 거야.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룹들을 살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뭐 전략을 갈까 재무를 갈까 등등등등의 옵션이 있었는데, 형은 사실은 전략 업무를 하고 싶었는데 형의 당시 쌓아왔던 스펙들, 형이 재무 관련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고 재무 관련 동아리 활동도 했었거든. 그래서 재무 쪽을 지원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뭐 아예 바꿀 수는 없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지원을 할 때는 전략적으로 재무로 지원하는 것이 형한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공업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룹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직무를 결정해서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일단 먼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나중에 실제로 쓸 때 도움이 되었었고, 여러 군데를 합격했었을 때도 처음에 복극성을 정해놓은 것이 나중에 고민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돼서 최종적으로 D중공업의 재무 쪽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런 것들 형의 경험을 이제 참고로 해서 지금부터, 그래서 1월 말 2월에 시간이 있을 때 미안해.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 고민을 해서 뭐 관련된 기사도 좀 찾아보고, 내가 어디에 적합한지, 어디에 갔을 때 좀 더 합격률이 높을 것인지 고민을 해서 이런 시간들을 미리 정리를 해놓으면 3, 4월에 정말 공고가 쏟아져 나온 그 시점에 당황하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에 맞춰서 내가 정해놓은 포지션, 그룹, 직무에 맞춰서 쓰기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급하게 보내지 말고 저번 동영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걸 준비를 했다면, 이제 나라는 사람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첫 번째 북극성이 어디냐. 이 북극성만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점을 찍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목표점을 찍어서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준비를 하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무극성을 찍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3, 4월에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 형이 해줬던 얘기, 그리고 형이 실제로 어떻게 고민을 해서 D중공업 재무팀에 입사하게 되었었던지에 대한 경험담을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얘기들이 동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하고,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댓글 남겨주면 형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 동생들 영상 봐줘서 고맙고, 다음에 또 동생들을 힘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팁들과 썰들로 다시 돌아올게. 동생들 안녕.